오늘은 건축, 그중에서도 설비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. 물론 제가 설비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의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. 요즘에 그 욕실에 보면 그 이중배관을 하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이중배관을 하게 되면 이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뭐 깨서 보수한다거나 이런 불편이 없어지죠. 그래서 이중배관을 하는데 오늘 이 도면은 아파트 도면입니다. 아파트 도면 중에 위생배관 도면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 도면이고요. 제가 설계를 한 아파트 도면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주방 하부, 싱크 하부에 이 배관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로 수리가 불가능한 손이 안 들어가는 배관들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자동차도 그랬듯이 그 독일 3사 자동차하고 우리 자동차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유지 배수, 유지 관리하는 그런 동선, 이런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. 그래서 우리 그 건축도 이제는 좀 그 선진국답게 유지 관리 측면에서의 그런 설계도 좀 중시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도면에 좀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엘리베이터, 이쪽이 공용부죠. 공용부에 공용 파이프 샤프트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급수구탕이 들어오죠. 그리고 여기서 들어왔던 것들이 환수돼서 나가는 배관들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장실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쪽 급수구탕 그 파이프 샤프트에서 기계실에서 이게 올라오겠죠. 기계실에서 올라온 파이프 샤프트 라인이 지금 20 파이 20짜리로 이 하나짜리는 찬물, 두 개짜리는 뭐 뜨거운 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분배기가 있습니다. 급수구탕 분배기, 급수 6구, 급탕 5구 해가지고 급수가 각각 이 변기 쪽에 그리고 세면기 쪽에 그리고 샤워실 쪽에 이렇게 급수가 들어가고 이 급수가 또 연결이 돼서 이 싱크대에 들어가고 또 한 라인은 이쪽 화장실 이 안방이죠. 여기가 안방이고 드레스룸입니다. 그래서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서 각각의 또 배관에 연결되는 샤워실, 세면기, 변기 해가지고 급수가 연결이 되죠.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와서 세탁실에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. 이쪽 들어가는 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계략적으로 그리는 겁니다. 이렇게 파이프가 있고 이 파이프 안에 또 파이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파이프들은 이 중간에 이렇게 콘크리트여도 이렇게 좀 그림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으면 이 파이프들이 물려 있는 거죠. 바깥 파이프가 물려 있고 이 안쪽 파이프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파이프가 이렇게 끝나는 점
그리고 이게 뭐 수도꼭지, 예를 들어 이렇게 수도꼭지 같나요? 이게 수도꼭지, 이렇게 이렇게 트는 수도꼭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하부에,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어디로 연결이 돼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 그 화장실 아래층 화장실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배관들이.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물이 똑똑똑 새면, 만약에 이 물이 똑똑똑 샜는데 이게 물을 여기서 탔다. 그러면 이게 아래층 화장실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이 되죠. 그래서 보통 이 수도 배관이 샌다 그래서, 밑에 집에 물이 샌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보면 이 안에 있는 파이프가 깨졌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파이프가 깨졌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에 가스를 넣습니다. 보통 가스를 넣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두 군데 업체 정도를 불렀는데 가스를 넣고 새는 곳이 있는지를 뭐 탐지하는 뭐 탐지봉이 있더라고요. 그걸로 탐지를 합니다. 그게 안 샜을 때는 다른 파이프, 어디 다른 데가 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,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파이프가 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배관을 그렸었죠. 이 배관이 실제로 이렇게 안쪽 배관은 터진 부분이 없고 이 사이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사는 이런 그 급수 급탕 분배기가 있는 세대에서는 이것들을 잘 보고, 이 위에서 물이 샜다 그러면 이 배관이 깨졌을 가능성보다는 이 옆을 타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지를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, 이쪽 그 화장실 싱크대 하부에 이 배관들이 몰립니다. 그래서 이 배관들이 난방 배관도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고요. 각 실에 대한 난방 배관이 들어가죠. 그리고 이 수도에 대한 배관들이 또 촘촘히 또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.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, 여기가 벽체고요. 평면으로 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온수 분배기가 있고, 온수 분배기가 아니라 난방 분배기가 있고, 그리고 수도 분배기가 있고, 그리고 여기에 뭐 하수 처리하는 그 하수관도 있고,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손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공간을 좀 차지하더라도 배관들이 옆으로 좀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게, 이 급수 배관들은 이 난방 배관 옆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서 관리가 좀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배관의 문제점이 뭐였냐면, 실제로 이 제가 아까 여기 작은 방 화장실에서 급수급탕 분배기에서 이쪽 싱크대로 이렇게 선이 오는 도면을 보여드렸는데, 실제로 시공한 도면을 보니까 이쪽 분배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
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이 분배기를 찾아도 이게 이 구수가 안 맞는 겁니다. 이게 이쪽하고 이쪽이 그 안방 화장실의 구수가 더 많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시공하는 도면하고 설계하는 도면이 좀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. 왜 그럴까요? 그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봐도 이쪽 그 작은 방 게스트 화장실에서 이 수도를 끌고 오는 길이보다 여기에서 일로 끌고 오는 길이가 짧죠. 이게 짧습니다. 이게 길고. 그러면 실제로 시공하는 사람들은 짧은 걸로 연결을 하겠죠. 어? 굳이 배관을 길게 해가지고 파이프를 길게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계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서 실제로 시공될 수 있는 도면을 그려주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. 오늘 제가 그 설비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개략적으로 느낀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런 부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류를 잡아주시면 좋고요. 아니면 요즘에 그 댓글로 해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제가 겪었던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얘기들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